지난달 부산 센텀시티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대 여성 한 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3명의 서로 다른 남자와 각각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와는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애정행각을 벌이더니 두 번째 남자와는 어깨에 기대어 고민 상담을 받는 척했고 세 번째 남자와는 연인처럼 포옹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1세인 제가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계산적이고 치밀한 행동이었어요. 그날 저는 30년 가족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자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우리가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전문가이자 73세의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부부 상담과 가족 치료를 하면서 발견한 현대 관계의 위험 신호와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봐주세요.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가장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외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53.7%가 외도 경험이 있으며 평생 외도 상대자 수가 평균 12.5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 9.6%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균 상대자 수는 4.3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대부터 외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20대 25%에서 30대 29.2%, 40대 36.6%, 50대 51.6%로 나이가 들수록 바람 피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중년 남성의 갱년기와 심리적 공허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관계에는 반드시 경고 신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69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의 아내는 최근 들어 남편에게 불만을 자주 표현했는데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40년간 성실히 살아왔는데 라며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김 씨가 아내의 변화된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도한 자신감은 실제로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여러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과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세 최동식 씨는 아내 외에도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 동창회에서 만난 옛 연인과 각각 다른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에게서 다른 종류의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기존 관계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은 그저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박철수 씨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죠.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60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종합적 사고 능력과 사회적 비교 경향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지나친 권리 의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생긴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무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8세 이순자 씨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나오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 신호를 피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늘리세요. 많은 노년 부부들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뭘 더 이야기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60대의 나와 30대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세 김정희 씨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현재 감정과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관계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70세 장영호 씨는 아내의 갱년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씨는 아내가 해주는 밥에 대해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 인사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두 분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을 찾으세요.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77세 오인수 씨 부부는 70세에 처음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겼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변화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런데 뭘이라는 생각은 관계 발전에 독이 됩니다. 60세든 80세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현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이제 와서 뭘 바꿔라며 포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진정으로 부부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79세 윤봉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아내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관계 패턴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 진실한 소통, 서로에 대한 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 수치들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의 사람도 소중히 여기자고 다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관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관계의 신호를 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위험 신호와 8가지 해결책을 기억하세요. 이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나눠주세요. 건전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충동에 기반한다면 노년의 사랑은 이해와 배려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60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이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관적 안정감이 가장 높고 우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년기가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시기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계를 가꿔나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장관리나 관계의 다각화 같은 개념들이 중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정명숙 씨는 최근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연락하는 걸 보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정 씨의 걱정처럼 현대의 복잡한 관계 문화가 기존의 가족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5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정서적 외도와 신체적 외도의 분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감정적 관계와 육체적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세 김동수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오래된 남자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발견했는데 육체적 관계는 없다며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현대에는 사랑의 정의와 범위가 복잡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6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과거 인맥의 재연결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수십 년 전 헤어진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기존 관계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75세 박영철 씨는 동창회 카카오톡 모임에서 시작된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첫사랑과 연락이 닿았는데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연락하게 되고 만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과거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현재의 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섯째 해결책은 명확한 관계의 경계 설정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것인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기준 강요가 아니라 상호 합의입니다. 여수에 사시는 71세 이순희 씨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어떤 행동까지는 괜찮고 어떤 행동은 상처가 되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명확한 경계는 관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해결책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지만 지나친 과거 집착은 현재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첫사랑이나 옛 연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새로운 추억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78세 강봉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귄 여자가 기억나긴 하지만 지금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더 소중해요.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재를 더 알차게 채워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곱째 해결책은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되 그 관계가 기존의 부부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영에 사시는 76세 최영순 씨는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후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음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남편과도 나누려고 노력해요.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여덟째 해결책은 정기적인 관계 점검 시간 갖기입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듯이 부부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의 마음 상태와 관계 만족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안동에 사시는 74세 김성호 씨 부부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우리 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날은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해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나누죠. 이런 정기적인 소통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충주에 사시는 82세 박철웅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6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내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요. 어제도 아내가 꽃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50년 전 신혼 때처럼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5분만 나눠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손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